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매번 아낌없는 걸 내주고 계시는 캡스톤 파스너스와 소은강 대표님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시즌 9의 추가 후원 부분은 아직 조율 중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또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감독님만 빨리 해주세요. 네네. 뭐 여기 촬영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뭐 마루에서 좀 해주실 걸로. 네. 자, 뭐 홍 대표님의 질문이 많다고 네네네. 그러는데 일단 홍 대표님 먼저 하시죠. 간단하게 예. 여기 사실 저희는 명함을 받아서 봤는데요. 이제 그 대표님 말씀처럼 콜로세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회사 이름이 그다음에 이제 이 로고도 콜로세움 되게 코퍼레이션 회사는. 그 로고도 뭐랄까 좀 이렇게 뭐 트럭이나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 로고 이런 걸 해놓으셨는데 일단 이게 사실 중의적이어서 네네네. 너무 인기 그 일반 명사화된 걸 쓰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법인명을 콜로세움으로 하셨는지. 네, 뭐 초기 단계에 가장 신나게 고민했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그렇죠. 뭐로 해야 네이밍을 입에- 어떻게 하면 해볼까라는 네.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 문득 같이 가봤던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이 아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그 로마에 콜로세움이요? 있는 예, 예. 그 검투 경기가 일어났던 경기장이 멋지죠.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지금의 뭐 MLB 구장처럼 막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그게 마치 창고에 물건들이 막 바쁘게 오고 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이런 네. 게임이 일어나는 것과 네. 연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바람이 저희를 통해서 창고 전국의 유유 창고 공간들이 그렇게 바쁘게 멋진 비즈니스 게임이 일어나는 그런 경기장이 됐으면 좋겠다. 또 너무 끼워 맞추시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이 조금만 더 대표님의- 들어봐 네, 주시겠어요? 네, 아, 그렇죠. 온라인 셀러 분들의 비즈니스가 네. 또 멋진 게임이 일어나는 것처럼 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콜로세움이라는 게 이제 한글로만 읽었을 때는 이제 전화를 콜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세워드리겠다. 콜로 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대표님이 조금 연식이 되셔서 저희랑 비슷한 아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예. 대표님도 거의 소학교 다니신 분이라서 네,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콜로 세워주겠다 이런 걸로. 네. 고유명사를 브랜드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뭐 대표님의 욕심을 회사화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부에서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이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은 콜로세움을 이기기만 하면 그냥 사업의 성공이다. 그렇죠. 예, 왜- 검색에서 그래서 콜로세움을 딱 이기면, 쳤는데 네. 예, 그 로마의 네, 콜로세움보다 그거보다, 앞에 나오면 예, 코퍼레이션이 그게 먼저 나오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저희의 KPI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이어서 어쨌거나 대표님 그 일부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물론 이미 서비스를 몇 년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그 물류나 이쪽에 대한 내공이 상당하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대표님 성장 과정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로 창업하시게 됐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동통신 회사에서 통신사 요금하고 상품을 네. 대기업을 무조건 가야 되는 줄 어. 알고 이렇게 갔다가 비슷한 창업의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저기 착한텔레콤 창업하신 박종일 대표님도 그러셨는데 박종일 대표님이 네. 같은 팀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아니 왠지 내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쫄투 출연했을 네, 때 그렇죠.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게 이제 그 뒤로 사실 박종일 대표 제 대학교 과후배입니다. 네네. 근데 박종일 대표님과 같은 팀이었으면 저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박종일 대표님이 그때 어쩌거나 통신사 친구들하고 스터디 모임 해가지고 나름 베스트셀러를 몇 년간 내셨는데 그쪽은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뭐 여러 가지 네.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냥 통신사를 다니다가 다니다가 네. 상품 전략 하다가 좀 더 거친 환경에서 창업을 야무러져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학내일이라는 그 유스 마케팅 대학내일. 에이전시 네. 예. 거기에서 8년 정도 오.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사가 이제 좀 초기 단계 약간 그 작았을 때 언론 홍보 같은 그런 그 대학내 매일 네, 신문인데 있고, 네. 전혀 분리는 돼 있고 그런가요? 예. 이제 대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잡지, 예. 이제 오프라인 잡지, 디지털 잡지.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밀레니얼과 G세대, 젊은 네. 세대들을 타겟팅한 대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뭐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를 이제 좀 이렇게 키워가는 과정에서 좀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8년이면 오래 하셨네요. 뭐 영업도 해보고 새로운 네. 사업, 새로운 신사업도 해보고 저도 비슷하게 이제
밀레니얼 G세대 트렌드 네. 책도 매년 그쵸. 내고 우리 책을 따로 봐요. 아, 내셨어요? 예, 아.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다 네네네. 내고 강의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하다가 아재 느낌이 물씬 나는데 왜 이러시는데? 네. 뭐 나름 네. 아, 네. 물로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아재 느낌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좀 네. 나름 아, 젊은 핫하게 세대라고 하시는구나.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창업한 친구들하고는 이제 아주 오랜 인연인데 뭐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저는 시장에서 결국 이커머스가 개인들의 거래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트렌드를 좀 보고 있었고 네. 실제 젊은 친구들의 이 뭐 여러 가지 행태나 사고 자체가 뭐 꼭 셀럽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게도 신뢰를 보내고 또 제품을 사고 서로 그쵸. 이런 트렌드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온오프라인 유통 물류를 한 우리 코파운더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넘어올 것 같다. 그러면 필요한 건 결국 창고 안에서의 그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 이런 게 맞물려서 한 2년 정도 같이 준비를 하다가 작년에 창업을 하게 됐고요. 아. 사실 그 저희 아버님께서 그 고향이 부산인데 거기서 이제 좀 오랫동안 물류를 평생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주 이제 올드한 물류였고 네. 사실 제가 기억에 너무 남는 장면은 그 냉장 유통 주스가 처음 도입됐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는데 이름은 콜드. 콜드. 나올 때 네. 콜드 주스가 네. 우리나라에 처음. 그 정도 약간 알았어요. 그 그 정도. 대표님 굉장히 올드하시네요. 콜드 아니고 인증, 올드한 거죠. 인증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정도 수준이라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한창 알바했을 때 그 콜드 냉장 유통 그 주스를 네. 이제 실제 프로세스에 도입하는 오.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네. 이게 상온에 보관돼 있다가 차갑게 먹어야 되는 주스가 네. 생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냉장으로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놀랐던 제가 여기 네.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경험은 우연한 기회에 그 동업자 친구들하고 그냥 놀러를 갔다가 자기 창고가 여기 있는데 한번 가서 볼래? 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는 누구 창고 누구? 그러니까 이제 창고를 친구예요? 사서 빌려서 쓰고 있는 그 코파운더들이 네. 하고 있는 그 창고에 아,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20년 전에 하시던 창고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거는 아니 이것도 달라졌고 그렇죠. 모든 게 달라졌는데 이 공간은 왜 그대로일까? 20년 동안 그대로일까라고 생각. 아버님이 20년을 앞서가신 거죠.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어떤 산업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누구와 할 건가가 공교롭게 이제 올해 제가 40인데 되기 이전에 40 전에 꼭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운 좋게 이렇게 네. 찾게 돼서 네.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뜻맞는 친구분들하고 하는 거고 그분들하고는 아까 인연이 되게 오래된. 네, 네. 네. 지금 그분들이 이 회사에 합류해서 같이 하고 계시는 같이 건가요? 다 예, 하고 네,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자 대표님의 그 비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 회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네, 제 생각에 바로 뭐 흑잔에서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뭐 비용 조달이,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까지 좀 해서 길게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가톤급 창고센터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큰 자본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소형 창고에 가장 적합한 그 형태의 설비나 혹은 뭐 소프트웨어나 혹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도입하는 데 드는 구축 비용은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12개 창고에서 그래도 월 3, 4만 건 정도 없는 데서 시작한 건 하는 동안 철저하게 저희는 가설 검증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이나 기술들이 진짜 고객이 필요한가, 그리고 창고에서 그게 구현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중간에서 핸들링 가능한가, 이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어느 정도 뭐 확보는 돼 있지만 이제 진짜 저희가 속도를 내는데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아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기,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기에 뭐 또 나름 네 저희가
펀드레이징이나 자금을 리소스를 확보하는 네. 단계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좀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 3, 4만 건 하신다고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액인 거고 거기서 뭐 지금 BEP를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맞습니다. 지금 한 2년 가까이는 물론 창업 전까지 포함하면 2년 가까이는 어떻게 지금 자금 조달과 하신 건가요? 그거는 많은 창업자분들이 네. 하고 계신 것과 크게 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의 투자 유치도 있었고 아, 네. 또 뭐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도 네. 있고 저희가 초기에 자본금도 있고 네, 엔젤 투자도 이미 받으셨고 예, 그런 창투자 것들을- 투자도 이미 예, 받으셨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엔젤 투자는 받으신 거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리즈 A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 뭐 이번에 또 7월에 팁스가까지 돼서 오, 이제 네네. 어느 정도 확보는 돼 그렇죠. 있는데 이제 빨리 네. 노를 줘야 되니까 그쵸. 그 네. 타이밍이 저희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사들 네, 뭐 현황이나, 네. 를 뭐 우리가 음, 또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뭐 선배님들이 워낙 잘 앞에 이제 해주고 계시고 뭐 저희가 경쟁사로 생각하는 유사한 서비스 하시는 분들 선배님들은 다 네이버에 올해 초에 다 투자를 받으셨고 근데 이제 저희하고는 좀 모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다 자기 창고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걸 하고 있고 거기서도 나름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쟁은 즐기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저희가 늦었지만 뭐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창고를 빠르게 지금 저희가 그 경쟁사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콜드체인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콜드체인 구축하는 건 사실 더 큰 돈이 드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조금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가격적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부분, 그다음에 셀러가 이용할 때 그런 다양한 니즈를 구현해 줄 수 있는, 반영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포인트, 저희가 만족시켜야 될 부분들을 또 좀 다르게 계속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대표님 뭐 명확하진 않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냥 네, 이거는 뭐 넘어가게 하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제는 좀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사실 대표님 되게 역량이 이미 내공과 역량이 있으셔서 뭐 다음 스텝이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그냥 거시적으로 이 물류 뭐 시스템 혹은 물류 관련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사실 최근에 이슈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이미 그렇습니다. 밝혀주셨는데 네네. 제가 오늘 오면서 또 보니까 MBC였나 JTBC에서 아예 그 이제 원가에 대한 공개도 나오더라고요. 자꾸 그 택배 지금 하시는 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해서 아까 대표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예를 들면 아까 그 CJ 대한통운 같은 곳에서 실제 물건을 배송해 주는 데에서 받는 금액이 아까 이용자들은 3,4천 원을 내지만 거의 뭐 1,500원, 1,600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 1,500원, 1,600원 안에 그 택배 기사분들의 비용과 대한통운의 마진과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까 고객한테 3,4천 원을 받으면 거의 절반 가까이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사라지는 거에 보통 나오는 게 이제 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배송료만 받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배송료에 소위 말하는 백마진이 좀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사라졌냐면 제품을 아까 말씀하신 소분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이 굉장히 큰 일이 됐는데 그 일에 대한 비용은 사실 지금 누구도 내지 않고 있고 대부분 그걸 전가받아서 하는 게 택배 노동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이 그러니까 물론 전 또 이건 있는 겁니다. 시장 그 논리 관점에서 보면 어쨌거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그 경쟁을 통해서 효율화가 되어야 전체 시장의 규모가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그 효율화가 특정 그 어떤 노동 집단에게 굉장히 과부하를 주고 있다는 건 문제인 것 같아서 네, 이런 네, 네. 물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뭐 좀 해결책이 될 만한 건지 네. 저희가 택배비를 좀 더 내면 될까요? 아니면 네. 그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투자한 회사 네. 중에 뉴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냥 로봇이 다 네. 쫙 네, 아마존은 네, 드론이 드론이 가죠. 예,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 창고에서는 다 네. 자동화. 네, 사람이 거의 없어 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게 이거는 이제 근데 선생님 한 제가 이제 빨라도 이거는- 3년 뒤, 5년 뒤일 거라서 그럼 3년 뒤, 5년 뒤 동안 힘들 테니까 어떻게 봐야 자, 될까요? 제
어려운 질문이고 네. 다 같이 풀어야 네. 될 과제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을 힘이 들게 하신 분들한테 그 보상을 제대로 그렇죠. 해드리는 네. 것은 저희는 어떻게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이 택배로 네. 전환되는 과정에 네. 역할을 하신 분들께 공정하게 그 네. 보상을 네. 리워드를 해드리는 네. 게 저희 현재 시스템이고요. 네. 예.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은 사실 지금 뭐 수요와 공급에서 너무 딸리기 때문에 이제 과로로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 분명 여기에도 그 메스가 되어져야 네.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택배 그렇죠. 박스가 아, 계속 그것도 있죠. 재활용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오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산업이나 서비스든 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늘어났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은 이제 부작용들은, 곧 그걸 누가 빨리 효율화하게 하고 해결하느냐. 그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키가 좌우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친환경 박스 뭐 이렇게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그 환경에 친화적인 재료로 만든 박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입도 계속 저희는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택배 기사분들의 이것도 사실 이제 택배 현재 저희가 지불해드리고 있는 택배 운임은 택배 사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그 당일 라스트 마일 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하고 이제 단가 협상이 협의가 돼서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무조건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배송해 주세요라는 요구보다는 저희는 어떻게든 안전하고 깨끗하게 배송해 주세요가 셀러분들의 니즈인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셀러분들이 이런 걸 원해도 시장은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만 서비스가 됐던 거를 저희는 이제 그래도 좀 요구를 저희는 어떻게든 셀러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 게 저희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걸 뭐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시장 같아요.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관심도 필요하고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알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회사에서 돈은 뭐 필요하신가요? 아까 뭐 네. 네.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혹시? 근데 그 금액을 이렇게 얘기해. 뭐 그래도 뭐 가끔 얘기하세요. 생각보다 대표님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요. 네. 그리고 의외로 특히 관심 있는 혹시 VC나 이런 분들이 보시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네, 또 이렇게 네, 금액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야 좀 눈높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창고를 어떻게든 빠르게 늘리고 그 중에서도 각 창고별로 특화하는 어떤 투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뭐 10억에서 20억 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됐습니다. 네, 자, 네. 뭐 홍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뭐 제가 대체 실제로 특별히 관심 제가 없는 게 관련된 뭐예요, 대체? 사업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택배라는 앱을 직접 만들어서 했었고 아까 그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몇 가지 그 고민의 측면이 생겼었어요. 제가 하면서도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아까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은 단가 인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가만 인상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이미 사실 조금 그래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간에 리베이트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산업이든 우리가 플랫폼화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많은 수익이나 그걸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기업의 논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건데 그로 인하여 이 노동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전체 담론으로서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렇게만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 그 물류라든지 특히 배송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의 집중 혹은 기술의 집중을 통해서 역으로 대형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시 이제 물건을 해체해서 소품종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셀러와 바이어가
되게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저는 또 중고거래 같은 것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특히 중고거래야말로 C2C라고 그냥 아예 불러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파는 사람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오프라인에 지금 만나서 핫하게 했더니 당근마켓 같은 서비스가 완전히 지금 국민 대세적인 서비스가 됐고 중고거래까지 포함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는 가진 물건의 위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맞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저는 공감이 돼서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그렇게 그러면 아까 이 소형화하거나 실제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의 전략이 아까 콜로라는 그 어떤 서비스 혹은 뭐 사스 기반 같은 그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라는 거는 거기서 어떤 게 우리가 좀 압도적이거나 우리가 경험을 쌓고 있어서 다른 데들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주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그렇게 할 때도 결국 지금보다는 이제 처리하시는 건수, 다루는 건수가 많아져야 분명히 뭐가 더 거기서 부가가치가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되게 기민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형 창고나 아니면 거점 창고가 뭐 4개 딱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우리나라는 또 그 좁기 때문에 여러 곳을 쓰는데 그럼 다 돈인데 그거를 다시 대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창고를 가지신 분도 이익이 되고 콜로세움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보면 뭐 셀러분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런 걸 찾으셨다는 거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뭐 예를 들면 수도권인 서울 같은데 저 갑자기 든 생각이 이제 교통이나 이런 데 되게 공간이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교통이나 이런 데 접점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뭐 주유소 같은 곳이나 이런 데에 그 사실 주유소는 늘 차가 접근하는데 되게 빈 공간이잖아요. 근데 꼭 그 공간의 일부는 충분히 뭐 물류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콜로세움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캡스톤 및 유수의 VC 분들께 3J 투자를 1, 20억 빨리 유치하셔서 그런 부분을 빨리 실행해서 풀면 뭐 쿠팡이나 우체국이나 뭐 CJ 같은 데가 해결하는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물류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가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오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 얘기 중에 이제 제가 핵심을 좀 뽑다 보니까 저는 너무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송 대표님 어떠셨는지? 저는 대표님 일단은 대표님께서 아주 좀 특이하세요. 굉장히 근엄하신데 알고 보면 유머 코드가 꽤 있으시네요. 그쵸. 근데 이제 물론 그 유머 코드는 약간은 조금 우리 저희 또래 얘기하시네요. 젠지 세대에 관련된 뭐 많이 하셨대요. 사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님께서 하여튼 너무 설명을 잘해주세요. 설명에 대해서 물론 뭐 이 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이해도가 높고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대표님과 여러 번 만나면서 여러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오늘은 또 그걸 또 이렇게 뭐 숨겨가면서 자세한 얘기 안 하신 것도 정제해서 많이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로 보이고요. 앞으로 화이팅입니다. 자, 일단 저희 이렇게 마치고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뭐 출연 소감이나 저희가 코멘트 혹시 드린 거에 대해서 물류를 꿈꾸는 창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물류와 관련된 출연 소감 포함해서 뭐 마무리 발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물류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같이 한번 이 판에서 젊은 이 기운과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국에 계신 몇 분이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창고 주인 전국에 계신 창고주 분들 거의 안 보세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보신다면 그 있던 공간이 저희와 함께 콜로세움과 함께 됐을 때 콜로세움처럼 멋진 효율적인 창고가 분명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또 연락 주시면 댓글 되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표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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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